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수는 서울에 산다. 민수는 방에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뭐 이러한 예문이 있는데요. 볼게요. 1에서는 애와 애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즉 애서가 쓰이기도 하고요. 서울이라는 명사 뒤에 애가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방은 애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애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왜 3에서는 애서를 주격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애서는 주격조사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달라볼게요. 애와 애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애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여기서 애가 붙으면 뭐가 된다? 지점의 의미가 되고 지점의 의미래요. 애서가 붙는데요. 애서가 붙으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대요. 공간의 의미. 자, 그러면 볼 거예요. 서울에서 할 때 에서는 뭐다? 공간. 그 다음 서울에서에는 지점. 마찬가지로 방에서 요거는 공간. 그 다음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애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애서를 쓴답니다. 즉 지점의 의미는 애를 쓰고요. 공간의 의미면 애서를 쓴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에서 방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라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중세국어 나왔고요.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의와 이시다 라는 말은 현대국어에서 있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활용형인 이사가 이렇게 이셔가 이렇게 결합이 됐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돼 줄여가지고서 뭐가 됐냐면 애셔, 그 다음에 애셔, 의셔 뭐 이런 것들이 됐대요. 줄여가지고 그 다음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공간의 의미를 전제하고 있고요. 뭐가 애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따라서 에이셔와 에이셔는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즉 얘네들은 다 부사격 조사인데 이러한 부사격 조사 앞에 있는 명사는 지점의 의미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랍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가 현대 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현대 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다. 밑줄. 자, 애는 무슨 뜻? 아까 위에서 봤죠? 애는 무슨 뜻? 지점의 의미. 에서는 공간의 의미. 즉 얘네들은 지점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 그 다음 한편 의셔가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국어에서 의셔 등이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현대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에서와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3이라는 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라고 하는 이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이유는 중세국어에서 아까 이야기한 부사격조사 걔네들이 주격조사로 쓰이는 그러한 것을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에는 공간이나 집단을 명사가 오고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낸 명사가 오고 유적명사는 올 수 없대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적명사는 올 수가 없대요. 그 다음 부사격조사 에와 서가 붙어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조사 깨와 깨서가 붙은 깨서도 주격조사로 쓰인다. 깨서 당연히 주격조사라는 거 알고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부사격조사 깨서는 저 현대국어에서 이 깨서는 주격조사지만 중세국어에서 이 깨서는 부사격조사였대요. 역시 깨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해서 현대국어의 깨서로 이어졌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에셔, 현대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국어의 깨셔, 현대국어의 깨서는 높임의 유적명사 뒤에 나타난다. 즉 중세국어의 깨셔,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깨서, 요건 높임을 나타내는 유적명사에 나타난답니다. 자, 요거 정리한 거 잠깐 볼게요. 서울에서 에서는 공간, 에는 지점, 방에서에서 에는 공간, 방에 그러면 결국은 방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지점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애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할 때에서는 주격조사였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면 애는 지점의 의미, 에서는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얘네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와 결합된다? 현대국어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시다의 활용형과 이셔와 결합해서 에셔, 의셔 뭐 이러한 걸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모두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래서 에셔, 에셔, 의셔에는 앞에 명사는 다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들이 왔었고요. 그런데 의는 모두 현대 국어의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대요. 즉 지점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에서는 에셔 이러한 부사격 조사는 앞의 명사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 뭐 이런 걸로 이러한 명사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주격 조사로도 쓰였대요. 그래서 그러한 주격조사로 쓰인 그러한 중세 국어의 사례가 현대 국어에서 바로 나타나는 이 에서, 이 주격조사도 쓰인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대 국어 이 에서는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 두 가지로 같이 쓰이죠. 아까 1번, 3번 예문에서 우리 봤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쓰이지만 유적명사에는 쓰일 수 없다. 그리고 깨서는 현대 국어에서 주격조사다. 그러면 이 깨서라는 주격조사는 어디서 왔냐면 중세 국어인 깨셔, 이때는 부사격 조사였는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격조사로 변화했다. 이해됐죠? 즉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인 깨셔,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인 깨서 앞에는 다 뭐가 온다? 높임의 유적명사가 온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복교 1번 중세국어에서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맞나요? 맞지요? 왜냐하면 중세국어에서 옆에 나와 있는데 요 애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애는 뭐 지정과 공간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의 답이 1번. 그 다음 2번.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면 서울에, 그 다음 서울에서 뭐 이런 예문 있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예문 중에서. 따라서 이러한 걸로 붙을 때 붙을 수 없다. 요 말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3번. 중세국어의 얘는 애와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있는데 여기서 이 달리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유는 둘 다 주격조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격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 얘네들은 공통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셔의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공간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 에셔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셔 앞에 유적명사가 온다. 유적명사가 오는 건 깨서하고 아까 중세국어에서 뭐라 했죠? 요 깨서죠. 그렇죠? 따라서 에셔 앞에 유적명사가 온다. 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볼게요. 현대국어의 그 지역에서 에서라는 거 나왔네요. 에서 공간 지점, 공간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그 다음 두 번째,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했다. 홍수 대책안을 발표했대요. 누가? 정부가. 따라서 요 에서는 뭐가 된다? 주격 조사. 집단의 의미. 그 다음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답니다. 깨서 뭐다 요거 주격조사. 자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세구에 자 그 위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그랬잖아요. 관청에서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아니죠. 다 빼앗았대요. 누가? 관청에서. 따라서 뭐가 된다? 주격. 이해됐죠? 요거는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주격입니다. 요거. 그 다음 부처께서 하고서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으로는 뭘까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 공간을 나타내는 그 지역에 주격조사에서가 붙었군. 이 지역에서에서 이 에서가 주격조사인가요? 아닙니다. 부사격조사입니다. 요게 잘못됐죠. 따라서 답이 1번. 2번. 니은은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의 주격조사에서가 붙었다. 이거에서 주격조사 맞나요? 맞지요? 홍수 대책안을 발표해서 누가? 정부가? 이런 맥락이니까. 따라서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높임의 유적명사인 할머니의 주격조사 깨서가 붙었군. 자, 깨서라는 건 주격조사 맞지요? 그 다음 할머니 높임의 유적명사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 그 위에 셔의 그 위에 주격조사 에셔가 붙었군. 자,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빼앗았어요. 누가? 관청이 이런 말이니까 요거 주격조사. 니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미음 높임의 유적명사인 부처에 부사격조사 깨서가 붙었군. 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요거 부사격 조사지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13번. 보기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볼게요. 자, 오늘은 일상사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아래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차를기 이렇게 발음하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이 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리을은 탈락. 결국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 뭐, 연음. 뒤로 넘겼으니까 그 다음 안팎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쌍기역이 뭘로? 기억으로 됐잖아요. 저 끝소리. 그 다음에 뒤로 넘겼죠. 연음. 그 다음에 너기 하고서 기억 시옷. 즉 자음군 중에서 뭐만 뒤로 넘어갔다? 기억만. 그러면 시옷은 없어졌으니까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연음. 그 다음에 끝을 하고서 티읕이 치읓으로 됐잖아요. 국외음악. 그 다음에 수배 하고서 수배라고 한대요. 그러면 피읍이 뭘로 발음됐다? 비읍으로. 그럼 이게 뭐다? 끝소리. 그 다음에 뒤로 넘겼으니까 연음.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발음이 잘못된 발음이 있다. 뭐 이런 맥락이고요. 자, 그럼 이게 올바른 발음이래요. 잘흘기 되면은 뭐다? 리을 기억 중에서 뭐만 넘어갔다? 기억만. 따라서 연음. 그 다음 안팎을 쌍기역이 뒤로 넘어갔죠. 따라서 요 연음. 그 다음에 넋이 하고서 일단은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된소리. 끝을 티읕이 뒤로 넘어갔네요. 연음. 숲에 마찬가지로 피읍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연음. 여기에서 요거는 자음군 단수나 아니죠. 왜냐하면 기억 시옷 중에서 기억은 그대로 있고 시옷이 된소리로 된 거잖아요. 따라서 그냥 된소리 대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차릴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된다.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안팎글은 음절의 끝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음해야 되죠. 근데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설명은 2번. 한번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 대결을 적용했는데 너기는 음절이 끝소리 규칙을 적용했다.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끝을은 연음을 하고 국외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국외음화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숲에는 거센 소리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숲에는 거센 소리를 적용했대요. 뭐 거센 소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발음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보기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합성어, 파생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요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볼게요. 자, 볼게요.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겁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즉 어근이라는 건 우리가 품사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어근입니다. 파생어는 뭐냐면 어근의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 알아두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용언에서 기본형을 어간을 찾을 때 기본형으로 만들어서 다를 지우면 그것이 어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형은 어간에 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문제 푸는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희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가 각각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고 직접 구성 요소. 그 다음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답니다.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 그 다음 어근과 접사로 분석이 되면 그거는 뭐라 그런다? 파생어라고 한다. 그 다음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다. 자, 볼게요. 밀어붙이다 써볼게요. 하면은 밀다 동사 그래서 어근 됐죠? 붙이다 동사 그래서 어근. 그래서 얘는 합성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근데 붙이다를 보게 되면 붙다 동사 어근 여기에 뭐가 붙었다?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다. 이게 됐나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찾아봐라.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내리쳤다 기본형 내리치다 됐죠? 그러면 내리다 동사 어근 그 다음에 치다 동사 어근 그 다음 떠넘기면 기본형 떠넘기다 그러면 떠넘기다는 뭐에 뭐가 붙은 말 떠 뜨다죠? 동사 어근 그 다음엔 넘기다 마찬가지 동사 어근 이해됐죠? 근데 넘기다를 보게 되면 넘다에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기는 뭐다? 접니다.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는 일단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에서 다시 넘기다를 더 분석할 수 있잖아요. 아까 뭐처럼 붙이다 해서 이처럼 똑같이 기라고 하는 접미사 이해됐죠? 그 답이 2번 기억과 니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건 2번 그 다음 차바퀴가 진흙바다에 헛돌았다 헛돌았다 기본형 헛돌다 됐죠? 헛 그럼 못될까요? 접두사 거기에 뭐가 붙었다 돌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오간다 기본형 오가다 그러면 오다 동사 어근 네, 뭐가 붙은 거다 가다 동사 어근 전미사 형태는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 그들은 그녀의 짓밟혀도 짓밟혀도 개문형 짓밟히다 이렇게 되겠죠. 짓은 접두사, 밥 동사 어근, 여기에 뭐가 붙은 거다. 히 전미사.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보기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명사절, 관형절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 잠깐 개념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뭐 이런 경우 있는데요. 자, 아는 문장에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명사절은 뭐냐면 미음, 기, 것이 붙어 있으면 명사절, 관형절은 니은, 리을, 는, 던이 붙어 있으면 관형절,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로. 그 다음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서술절, 인용절은 고라고가 붙어 있으면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15번. 자, 학습활동. 견문장은 혼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문장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는 견문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랬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래요. 그럼 보겠습니다.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춥다. 뭐가? 날씨가 뭐 이러한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거기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 붙었다. 따라서 무슨 절? 관형절. 그래서 기억, 명사절이 아니라 관형절이 쓰였죠? 그 답이 1번. 자, 그 다음 니은.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얼음을 먹는데요. 누가? 동생이. 이런 문장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다? 는이 붙어 있다. 그게 무슨 절? 관형절. 따라서 니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추위와 상관이 없대요. 누가? 동생은. 이해됐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이가 붙어 있다. 따라서 부사절. 이해됐죠? 여기서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요거에 대한 주어입니다. 추위와 상관없는 거 동생이에요. 요 동생이 요거는 생략되어 있는 주어고요. 같기 때문에. 그 다음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춥다고 뭐 여기 보이죠? 따라서 요거 인용절. 이해됐죠? 그 다음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즉 여기서 자르면 대등하죠? 이해됐나요? 형은 물을 마셨다.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두 개의 문장이 단순하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